관심 있는 사람은 듣고. 김경천 대표가 인터뷰 한 2분만 하고 왔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거는 말이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선거소송 전에는 소송이 안 된다. 이게 여태까지 주장한 걸 이번에 각하를 시키면서 재판 권리가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민중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저 행정소송법에 있습니다. 적법 절차가 아니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 뭐냐? 이게 민중소송이냐? 두 번째 이게 국제기준을 인정하냐? 이게 인정이 되면은 결정이 보고 상관없이 절차의 속행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2014년에 처음 지방선거 때 썼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있고 계속 절차의 속행이 있어요. 절차의 속행이 됐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특정해가지고 그것이 요건이 되냐? 그건 아니지만 이제 저서 욕을 하니까. 근데 이 재판을 갖다가 여태까지 대부분 뭐냐? 선거 전에 소송을 갖다가 허용을 하지 않는 판례가 많았어요. 근데 꼭 그러진 않았어요. 내가 이제 끝나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2017년에 전자집계 사용 결정 처분 무효를 확인할 때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때 내가 사건 번호를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건별로 달라요. 이게 건별로.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너무 막중하니까 재판하기 전에 형식 논리로 그냥 딱 떼고 내용 자체는 노코멘트 하면 편하니까. 지금 재판부의 얘기는 핵심은 가장 큰 핵심 뭐냐? 이게 지금 여태까지 그 법률상으로 이게 애석하지만 이게 허용이 안 되는데 나도 그 틀을 넘지 못하지 않겠냐? 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여기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첫 번째 국제 기준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를 소리 잔뜩 들어갈 소용이 없어. 국제 기준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되는 건데 거기 노코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권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송이 변호사가 잘못 썼어요. 그걸 쓰고 나서 이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지평정지가 안 맞는데 정중길 깔아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잘못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세워서 했는데 이제 우리는 쉽게 하면 똑같은 내용 똑같이 들어갔는데 왜 조금 내용이 저기 되냐? 머리를 써야 되는 건지 그 자체를 갖다 깊이라 맞아.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간 게 뭐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결정 무효 확인. 그다음에 QR 코드 인쇄 결정 무효 확인을 들어간 거예요. 무효 확인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92 취소송이 90이라서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이 마지막 들어간 소송에서 집행정지에서 이건 나 못하겠어요. 왜? 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에 있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집행정지 한 건데 이게 지금 마지막 거에 권한 소송이 주고 있다면 그냥 각하시켰을 거예요. 근데 재수족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왜? 깊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법과랑 연결해도 이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때리는 거예요. 원래 각하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이거 없으면 뭐냐, 이게 소송이 이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진희 지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난점 뭐냐, 내용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 자꾸. 내용을 들어가서 뭐냐, 내용을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우리 김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 답변서 발전 과정에서 중앙선거는 허위공문서 작성했다.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이게 이슈가 더 큰 거예요, 그게. 이런데도 집행정지를 못하냐?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에 있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이 공직선거법 20조 3항을 위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할 수는 없지 않아요. 집행정지를 내렸는데 얘네들이 답변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중앙선관위실에서 답변서에서 뭐냐? 이거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옛날 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2019년 10월 17일 날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도록 공문이 요청이 됐고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럼 집행정지 지난번 소송에서 시간이 없어서 옛날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건 사실은 그래. 이거 뭐 정상적이라면 검찰에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정상적인 게 빠른데 그것도 참 저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냐 국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제적인 게 더 간단한 게 국제적으로 아니 선거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거권에 대한 정의를 잘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선거권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건 뭐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계약 제2조 3호 Effective Remedy 효율적인 치유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민적 정치에 관한 국제계약 25조에 대한 해설 일반 해설 20에 보면은 Assess to Judicial Review 반드시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은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왜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갖다가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를 갖다 끝난 다음에 권리 행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게 국제적으로 이게 OSC라든지 IDA라든지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제적 UN OSCR 인권위에다가 제소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 하면서 자꾸 해봐야 시간이 너무 저기 되고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설사 이 소송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두 건은 살아있어요. 하나는 소스코드 정보 공개 관한 것, 두 번째는 마지막에 들어간 거 투표용지 발급할 때 사용 결정 무효 확인. 이 마지막 거를 갖다 빨리 각하시켰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어요. 저쪽에서 왜?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것이 오늘 낼 결정이 날 거예요. 만약 기피 신청한다면 자기네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네들이 그 기피 신청을 기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각시키나요? 금방 때리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자를 들어가나 마나 왜? 이 소송이 죽게 돼버려요. 조금 아까 말한 그 집행정지의 근거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침착하게 되면서 여기서 갖고 있는 거 중앙선관위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공직선거법 제20조 3항에 위반하는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걸렸는데 지금 재판부에다는 그 프로그램밖에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실제로는 대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쓴다는데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못 쓰게 했다면 이 소송의 국민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거기서 선거인 조회도 하고 선거인 인증도 하고 거기서 번호도 보내고 여러분들 거기서 보내고 거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말이죠. 일반 미국 공업표준에서 이건 내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큰 거. 미국에서도 이거는 금기시하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일단 불가능해야 돼요. 비밀 투표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그래서 알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 인증이 있어야 되고 소스코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상태는 재판으로는 지금 진행된 것들을 갖다가 도난 소송들을 잘하고 그냥 두 개가 다 의미가 있죠. 왜냐면 소스코드 문제를 또 얘기해야 되면은 소스코드는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2013년 7월 10일 날 온라인상에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보시면 그 소스코드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얘기 들어가면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번호를 갖다 거기서 투표 순서대로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매칭시킬 수 있다, 링크시킬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에스토니아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갖다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보장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불법 위법 행위 첫 번째 그 QR코드 일련 번호 부여 방식이 선거구별로 해야 되는데 전에는 선관위별로 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거. 그래서 송파 갑을병인데 송파 갑을병을 합해가지고 송파구 단위를 하다 보니까 송파구에서 송파갑에서 몇 번이 됐는지 1번부터 몇 번인지 번호를 모른다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투표용지를 두 장에서 집어쳐넣어도 그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중앙선 때
방송을 통해서 가서 이제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이 소송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링크하는 게 차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선거 순서대로 투표용지 번호가 부여되는데 그 번호만 하면 비례든 지역구든 다 똑같으니까 번호가. 근데 이제 번호가 달라져. 왜? 비례는 선관위별로 하지만 지역구는 선거구별이기 때문에 하나는 연결시키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몇 번째 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도 똑같았는데 하나는 달라. 이게 뭐냐 그 통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그래서 비밀 투표를 갖다 방해하고 두 번째 투표용지가 섞여 있으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했는지 이거냐 송파구 전체로 송파구 전체로 했는데 여태까지 이제는 선거구별 하기 때문에 몇 번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집어쳐놨을 때 나중에 선거소송 때도 건드렸을 때 드러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라 이거 메커니즘. 첫 번째 비밀 투표에서 링크를 갖다 일부분 차단한다. 두 번째 투표용지 위조해서 조작했을 적에 1년 번호를 통해서 이걸 딱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살아있게 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집행정지 그렇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불법행위가 뭐냐면 답변서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해가지고 동행사한 거, 두 번째 QR코드 불법 사용한 거, 세 번째 여태까지 선거구별로 한다는 걸 위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거. 요 마지막 네 번째 공직선거법 278조는 전자선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선거 시스템에서 원칙은 뭐냐? 프로그램 작성 보관, 6항의범 작성 보관 검증에 대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이거 안 한 거예요. 이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은 전자선거 시스템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국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직선거 278조 6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태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걸 갖다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언론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적으로 국제 전문가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수하는 방법을 최우선까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제가 얘기합니다.